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의 정의란 지질시대에 살았던 그 생물의 유해, 사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해, 사체뿐만이 아니라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뼈, 알, 이런 것들 화석에 속하겠는데요. 발자국과 같은 흔적 또는 기어간 어떤 자국들도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배설물 또한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이 뚫은 구멍 또는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등이 화석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지층에 묻히게 됩니다. 자, 지층에 묻혀 들어가게 되고 그 위로 퇴적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이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화석화 작용.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이제 화석이 되는 그 과정을 화석화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융기라고 하죠. 융기. 자, 융기에 의해서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풍화 침식으로 깎이면서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침식 작용으로 인해 지층이 깎이면서 화석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화석이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화석화 작용을 빠르게 받은 후에 나중에 지각이 융기되고 침식되면서 화석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석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생존 기간을 나타내는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룡 있죠? 공룡은 딱 중생대에만 생존했던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층에서 공룡의 화석을 발견한다면 아, 이거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시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어떤 특정 시대에만 살았던 화석들, 생물의 화석들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화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왜냐? 특정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특정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생대에만 살았던 공룡의 화석. 그러면 아,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환경의 영향은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넓다.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시기별로 나타나는 시대별로 나타나는 화석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런 애들 고생대 때 생존했던 생물들이고요. 공룡,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폐석, 매머드, 신생대 뒤에서 또 암기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호 같은 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했는데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산호의 화석을 발견했다? 아, 그럼 여기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얕은 바다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환경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 환경에서만 생존해야 되겠죠. 분포 면적이 좁다.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생물들이다 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 기간에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는 생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매우 이제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를 보여주냐 아니면 환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화석은 어떻다? 시대를 알려준다.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서 특정 환경을 보여주는 거, 특정 시기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이제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은 여기가 바로 표준 화석이 되겠죠. 자, 반대로 분포 면적은 특정 지역에서만 살지만 생존 기간은 길었던 요 부분이 바로 시상 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X축과 Y축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특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석을 발견하면 또는 화석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가가 나온 건데요. 첫 번째로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가 있다. 뭘 이용하면 되겠죠? 표준 화석을 이용하면 되겠죠.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중생대구나.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고생대구나. 이렇게 시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되죠? 네, 시상 화석 이용하면 되겠죠. 자, 고사리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구나. 산호가 나왔구나. 따뜻하고 얕은 바다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대별로 화석을 쫙 나열을 하면 우리가 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성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화석들을 쫙 나열해 보면 생물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떨어진 대륙이 있어. 두 멀리 떨어진 대륙이 있는데 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은 살았던 생물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왜냐? 기후도 다르고 어때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물이 이제 화석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어땠다? 이 대륙이 붙어 있다가 화석이 생성된 이후에 분리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분포 및 이동 과정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느냐? 환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 생성 환경에서 또 나왔지만 과거에 이제 수륙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육지냐 바다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이 서식 환경이 당시 환경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룡,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여기는 과거의 육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삼엽충, 갑주어, 방축중, 완종류,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조개 이런 애들 다 바다 생물이거든요. 자,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은 여기에 과거의 바다였겠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층의 융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암모나이트 화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암모나이트는 바다 생물이거든요. 바다 생물이 육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뭐야? 이 지층이 원래는 바다였다는 거야. 원래는 바다였는데 그래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해가지고 산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이제 융기까지 화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 화석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를 끊어가지고 시대를 나누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 탄생부터 해요. 우리가 통합과 1에서 빅뱅 우주론 했었잖아요. 지구가 탄생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지질 시대라고 하는데요. 책에 따라 살짝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46억 년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38억 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인데요. 지질 시대의 구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화석의 변화예요. 화석. 생물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기점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생겨났거나 그지? 갑자기 생겨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 사라진 어떤 시기, 그때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합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화석의 변화 또는 부정합과 같은 아주 큰 대규모의 지각 변동 두 가지로 기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합이란 무엇인가? 요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 보이시죠?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의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된 거여서 이 둘 사이에는 연속이 되지 않는 부정합 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부정합 면이 이 경계면을 말하는 거고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굉장한 시간의 단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부정합 면 경계로 상하 지층에 어때요? 시간 차이가 크고 또 화석의 종류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부정합 면이 나타나는 곳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겠다. 화석과 부정합 면과 같은 지각 변동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질시대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어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어때? 선캄브리아 시기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그러니까 캄브리아 시대를 이제 화석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을 이렇게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다 캄브리아 시대인데 캄브리아 이전에는 화석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를 선캄브리아, 캄브리아의 앞선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게 되고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 뒤쪽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숫자들을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5.41, 252, 0.66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 숫자도 약간 뭐 5.39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교재도 있을 거고 살짝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숫자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점점 시기가 짧아져요. 그죠? 우리 지금 신생대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시간과 비유하는 거 다룰 수 있거든요. 전체 이 46억을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고생대는 10시 35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때요? 85분 전에 시작해요. 85분 전에 시작을 하고요. 중생대는 어떻습니까? 39분 전에 시작을 하고요. 신생대 굉장히 짧죠? 10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기별로 시간을 한번 재보면 신생대는 12시간 중에 딱 10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자, 중생대는 여기가 39분 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10분은 신생대니까 여기 39분 전이니까 29분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생대는 여기가 85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중생대까지가 지금 39분이니까 요걸 빼줘 보세요. 그럼 6, 7에 3 빼면 46분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기를 이제 계산하는 거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례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46억 년을 어때? 12시간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신생대다 0.66억 년 전은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몇 시간이 이제 6분의 1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분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들과 시간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질시대 어떻게 한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쌤이 비슷한 그림으로 화석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네, 보이세요? 공룡, 아모나이트, 매머드 이런 것들 양서류 이런 데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시대별로 특징들과 그 다음에 발견되는 화석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개요를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요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척추동물의 경우 어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양서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지나서 그죠? 그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시작으로 해서 양의 치아, 양의 이빨처럼 생긴 양치 식물과 겉씨 식물, 씨방이 없는 겉씨 식물, 씨방이 있는 속씨 식물, 그죠? 요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각 시대별로 특징과 화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